4년입니다. 그 헌안왕 4년 860년 가을 고래 왕이 임해전에 여러 신하들을 모이게 했는데 왕족 응념이 나이가 15살로 자리에 참석했다. 저 김응념이 누구더라? 헌강왕이었나? 아무튼 저 사람이 자기 칠촌 고모하고 결혼한 놈이에요. 자, 왕은 그의 뜻을 알고자 문득 묻기를 너는 한동안 돌아다니면서 배우는 동안 배울 만한 사람을 만난 것이 없었느냐? 라고 했다. 응념이 대답하기를 신은 일찍이 세 사람을 보았는데 잠옷 착한 행실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라고 했다. 왕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냐? 라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한 사람은 고귀한 가문의 자제인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귐에 있어 자기를 먼저 내세우려 하지 않고 남의 아래에 자리했습니다. 겸손이죠. 한 사람은 부잣집 사람으로서 가히 사치스러운 옷을 입을 수 있는데도 항시 삼배옷만 입으며 스스로를 즐거워했습니다. 이것도 겸양이네요. 또 한 사람은 권세와 영화를 누리면서도 그 힘으로 사람을 억누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신이 본 바는 이와 같습니다. 라고 했다. 왕이 듣고 말없이 있다가 왕후에게 귓속말로 내가 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응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는 그를 사위로 삼을 생각으로 보고 일렀다. 바라건대 너는 몸을 아껴라. 나에게 딸자식이 있으니 그대의 배필로 삼게 하리라. 라고 했다. 다시 함께 술을 마시며 소용이 말하기를 나한테 딸이 2명이 있다. 큰아이는 올해 20살이고 작은아이는 19살이다. 그대 마음에 드는 대로 장가를 들어라. 라고 했다. 응념은 사양하다가 마침내 일어나 감사의 절을 드리고 집에 들어와 부모에게 알렸다. 큰딸은 20살, 작은애는 19살. 근데 사실 그 누굽니까? 헌안왕의 의도는 큰딸 가져가라 그런 의미겠죠. 마음대로 하라 그랬지만 사실은 작은딸 고르면 죽여버린다 그런 의미겠죠. 자, 부모에게 알렸다. 부모가 말하기를 듣건대 왕의 2딸의 얼굴은 언니가 동생만 못하다고 하니 만약 부득이하다면 그 동생에게 장가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응념은 여전히 망설이며 결정하지 못하다가 흥륜사의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이 말하기를 언니에게 장가되면 3가지 이로움이 있을 것이고 동생에게 장가되면 반대로 3가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응념이 곧 왕에게 아뢰기를 신은 감히 결정하지 못하겠으니 왕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에 왕은 큰딸을 그에게 출가시켰다. 자, 그런데 그러면 흥륜사 스님이 말한 3가지 이점하고 3가지 손해는 뭘까요? 이거는 바로 뒤쪽에 나와요. 요거는 그 뒤에 헌안왕이 죽고요. 아, 경문왕이구나. 경문왕이 즉위했는데 경문왕 본기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 요건 제가 미리 읽어드릴게요. 863년 기록입니다. 863년 영화 부인의 동생을 맞아들여 둘째 부인으로 삼았다. 영화 부인이 바로 누구냐면은 아까 결혼한 첫째 딸입니다. 자, 그 뒤 어느 날 왕이 흥륜사 스님에게 묻기를 대사께서 전에 이르기를 3가지 유익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라고 했다. 스님이 대답하기를 그 당시에 왕과 왕비께서 당신들 뜻대로 된 것을 기뻐해서 총애가 점점 깊어졌으니 이것이 첫 번째 이로움이고 여기서 왕하고 왕비라는 거는 헌안왕하고 헌안왕의 와이프를 의미하죠. 자, 이로 인해서 왕의 자리를 이었으니 이것이 둘째 이로움이고 마침내 처음부터 바라던 작은 딸에게 장가를 들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셋째 이로움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다. 왕이 듣고 크게 웃었다. 그래서 그 경문왕은요 누구냐면은 그 영화 부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영화 부인이 결혼해서 영화 부인이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영화 부인이 헌안왕의 첫째 딸이에요. 첫째 딸이 누구냐면 경문왕의 친척인데 칠촌고모입니다. 칠촌고모. 근데 영화 부인의 동생하고 또 결혼했다 그랬으니까 칠촌고모하고만 결혼한 게 아니라 칠촌고모들하고 결혼한 거죠. 칠촌고모들. 경문왕하고 부인들은 고조 할아버지가 똑같거든요. 고조 할아버지가 김의겸이었나? 아무튼 그 태자였는데 예영이었나? 아무튼 그 고조 할아버지가 갖고 거기서 이제 갈려져 나오는데 학렬 차이가 하나 나기 때문에 칠촌간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직접 해보시면 알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즘도 물론 칠촌 그러면은 많이 멀긴 한데 그래도 친척간이잖아. 그래서 씨발 이건 좀 찜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이때는 삼촌 조카도 결혼하는데 칠촌이 무슨 대수겠어요, 그죠?
김응겸이 그럼 누구냐? 경문왕이 된 김응겸이는 희강왕의 손자고요. 희강왕의 손자이고 그리고 김계명의 아들입니다. 희강왕은 김균정을 잡아 죽이고 젊은 나이에 이제 왕이 올랐다가 자기 쪽 공신인 김명하고 이용 때문에 다시 죽었죠. 그 얘기는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죽기 전에 후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궁에 머물지 못하고 떠돌다가 문성왕이나 현원왕 때에 이르러서 김균정계하고 다시 이제 김균정계하고 김헌정계가 화해해서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이렇게 그 서로 이제 딸도 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물론 이제 근데 요건 기록이 따로 없고요. 희강왕 사후에 근데 그 희강왕의 자식들이 어떻게 떠돌아다니다가 요때 다시 궁궐로 왔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건 재미로 그냥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근데 기록을 보면은 여기 아까 결혼하는 기록 있잖아. 결혼시키는 기록. 거기 맨 처음 보면 그대는 한동안 돌아다니면서 배우는 동안 배울 만한 사람을 만난 것이 없더냐 그렇게 얘기한 걸 보면 아마도 김응겸이 유랑이라 그럴 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수도에 짱 박혀 있는 게 아니라 경주에 짱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일을 겪었던 모양입니다. 그걸로 그냥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경문왕은 그래서 자기 칠촌 누나들하고 칠촌 고모들이구나. 칠촌 고모들하고 결혼했습니다. 고모들입니다. 고모들.